여러분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웠습니까? 응? 좀 어려웠어? 그래도 대충 이제 감을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함수 세 번째 시간이네. 이제 함수의 개수를 배울 차례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그게 있었잖아. 뭐 1차랑 연결된 구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줬지. 그 포인트 값만 조사를 한 다음에 쭉쭉쭉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어. 근데 그게 비단 1차와 1차일 뿐만 아니라 1차든 2차든 3차든 상관은 없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사실은 그거야.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나눠본 거야. 그냥 어떤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었고, 그죠? 요렇게 되는 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때의 함수값, 요때의 함수값, 요때의 함수값을 살펴본 거잖아. 그리고 이 녀석도 정밀하게 해서 요때의 함수값과 요때의 함수값, 요때의 함수값을 모두 구해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 증가 구간이지. x값이 커질 때 y도 커지고 있잖아. 요놈 감소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구간별로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나눠서 본 거라고. 꼭 1차 함수끼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가 구간일 때 사실은 요놈과 요놈이 연결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충 이제 여기 fx고 요놈이 이제 gx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gfx라는 이런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고 싶대, 빠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x값이, 여기 상혁이가 있었네. 다 온 줄 알았잖아. 앞에 앉아, 앞에. x값이 이렇게 쭉 증가할 때 말이야, 그치?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fx는 어떤 모양이냐 이거지, 그치? x값이 쭉 증가할 때 y값이, 그치?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y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fx라는 녀석이, 그죠? 뭐 쭉 증가했다가 다시 쭉 감소하는 요런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g의 fx라는 요런 그래프를 떠올려 보는 거야. 아니, 궁극적으로 요 그래프를 그릴 때도 x가 쭉 커질 때 전체적인 함수값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x는 쭉 일괄적으로 커질 때 요 안에 있는 fx는, 그치? 일정 부분 커지다가 다시 쭉 감소하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gx의 구조를 보면은, 그죠? 이 그래프는 x가 이렇게 우측으로 갈 때, 즉 x가 커질 때 y가 쭉 커지고 있지. 근데 이 커지는 속도가 가파르다가 완만해진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봐봐. 반대로 x가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함수값이 가장 높은 값에서, 그치? 두 번째로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으로 내려가는 거죠. 함수값을 보는 거야. 크기를 보는 거야. 그치? 높은 값에서 작은 값으로. 다시 말해서 x값이 이렇게 감소하면 y값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구조지. 그럼 이 합성된 그래프에서 x는 일방적으로 쭉 증가할 때 중간 단계에 있는 fx는 쭉 커졌다가 다시 쭉 줄어드는 구조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요 놈이 쭉 커지면은 저 형태로, 그치? 이렇게 증가해 버리겠지. 그런데, 그치? 커진 값에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요 중간에 있는 gx 구조에서, 그치? 안에 있는 놈이 커졌다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잖아. 그치? 줄어들고 있는 구조니까 함수값은, 그치?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비슷하게 요렇게 내려가겠지. 값 이해돼? 정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거거든. 근데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렇게 빨리 찾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천천히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치? 특정 포인트의 함수값들을 각각 찾은 다음에 그냥 연결해도 되죠. 근데 사실 그 방법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초기 단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 그치?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방법이긴 해.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연습이 된 이후에는 원리를 생각해봐, 원리. 왜 선생님이 그렇게 잡았지? 라고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러한 이유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이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합성함수의 성질이야, 그치?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만약에 fx가, 그치? 증가,
그 다음에 그치. fx는 증가고 gx가 감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첫 번째, 그치. gfx, 요 그래프. 2번 f의 gx. 3번은 뭐 g의 gx. 뭐 4번은 f의 fx, 그죠? 그럼 뭐 5번은 뭐 g, f, 뭐 g 요런 함수들. 6번은 g, 요런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함수들의 증가나 감소 유무를 생각해 보자고. 자, 일반적으로 fx가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gx는 감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fx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지. 그죠? fx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 증가함수라는 거니까. x값이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x값이 그치?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x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y값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x에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도 같이 감소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죠? 이걸 뭐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관계라고 하지 않느냐? 그죠? 근데 gx는 어때? 모양이 반대지. 이렇게. 그죠? x는 커지면 y가 감소해. 반대로 x가 감소하면 y는 커지고 있어. 요런 구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놈들의 증가와 감소는 일정하게 나타난단 말이지. 자, 한번 1번을 한번 따져보자고. 1번. g의 fx 요 구조를 살펴보면은, 자, x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봐봐. x가. 그러면 요 fx는 어떻게 되죠? 같이 커지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gx는 감소니까 요 안에 놈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되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g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2번도 그죠? f의 gx 이렇게 나오나? 그럼 여기서 x는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럼 gx는 어떻지? 동시에 작아지고 있어. 그죠? 그럼 f의 gx. fx 자체가 증가함수니까 요놈은 그치? x가 커지면 같이 커지고 x가 감소하면 얘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요놈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도 감소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편의상 이제 3번까지만 보자. 3번 gx 그래프. 그죠? x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럼 gx는 어떻지? 당근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g의 gx는 어떻게 되겠어? 아니, gx가 감소함수라며 이 녀석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진단 말이야. 그치? 지금 그 안에 있는 요 놈이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커지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요 놈은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성함수에서 그치?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마치 곱셈의 부호에서 감소함수는 마이너스 부호의 곱셈이랑 같은 거야. 그치? 감소가 두 개 합성되면 마이너스 곱해진 상황이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모르고 증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얘는 뭐겠어? 플러스 길이 나왔잖아. x가 커질 때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겠지? 증가야. 그죠? 자, 여기 봐봐. x가 커지면 얘는 커지는데 얘는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고 그럼 얘가 줄어들면 얘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야. 맛이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냥 곱해져 있다고 봐. 전체적인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그럼 증가가 되는 거야.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쭉 찾을 수 있죠? 이게 뭐야? 감소가 되겠지, 감소.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 냈었잖아. 기억 안 나? 뭐 기억이 안 난다. 그치? 하나는 이렇게 됐나? fx가 이렇고, 그죠? gx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선생님이 f.g 이 녀석의 역함수를 hx라고 했을 때 이 hx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 근데 사실 이거 두 개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요 자체가 감소함수죠. 그치?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또다시 감소함수가 되겠지. 역함수라는 것은 사실 그래프상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대칭 구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만 인식하면은 사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증가 구간과 증가 구간이 합성되는지 감소 구간과 증가 구간이 합성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말뜻 이해돼? 그치?
사실은 키포인트가 그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그 포인트 잡는 것보다도 빠르게 흘러가면 되는 거야. 그치? x가 커질 때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럼 요 놈이 증가할 때는 요 놈도 같이 증가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 놈이 감소해버리면 뭐지? 감소 방향이니까 이 놈 자체는 증감수니까 x가 이 안의 값이 감소하면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구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 잘 정리가 됐으면 야 필기 좀 해놔 이거. 자, 이게 이제 4번인가 5번인가 4번인지 모르겠다. 함수의 개수 이렇게 나왔다. 그치? 함수의 개수. 사실은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치? 확통에 들어갈 내용이긴 해. 그런데 이상하게 맨날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특히 강서고, 그죠? 강서양정. 한두 문제씩 가끔 던진단 말이지. 그죠? 우리가 저기 순열조합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자, 일단은 기본 형태를 살펴봅시다. 기본 형태. 그죠? 이제 증가냐, 그러니까 1대1 함수냐, 1대1 대응 안 물어보겠지, 그치? 1대1 함수냐, 그래, 1대1 대응이냐, 혹은 증가 함수냐, 혹은 단조 증가냐, 아니면 치역과 공역이 같냐,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냐, 이런 것들 합성했을 때, 그치? 뭐 자기 자신이 나오느냐, 아니면 1대1 대응이지만 자기 자신은 안 나오는 함수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 자, 기본형이긴 한데 첫 번째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게 있다. 그치?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그치? 근데 x라는 집합은 1, 2, 3, 4, 한 5까지. 그치? 그 다음 y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더라. 그치? 이럴 때 1번 x에서 y로 f가 그치? 그냥 그치? 함수 f의 개수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고 그치?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뭐 증가 혹은 감소 함수 그죠? 자, 네 번째는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다. 함수의 개수, 그죠? 일단은 기본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형. 자,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x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되겠지. 1, 2, 3, 4 이렇게. 그 다음 y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왔네. 그죠? 5까지 있네. 미안합니다. 자, 우선은 그냥 함수잖아, 함수. 그치? 그럼 1이 아무데나 다 가도 되지. 가고 나서 갔어. 2도 똑같은 곳으로 가도 되죠. 그냥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얘가 몇 가지? 7개. 얘도 7개. 7개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7의 5승이라고 하지. 근데 나중에 순열조합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복 순열이 돼서 그치? 7, 파이 5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치?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이런 거지. 그 다음 f의 x1, f의 x2 이렇게 그치? 요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7가지야. 그치? 1이 대충 그 중에 하나를 갔대. 그치? 7가지. 그 다음 2는 얘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 6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구체적으로. 그치? 그럼 3은 쭉 5가지, 4가지, 3가지 이런 식이니까 뭐 5가지, 4가지, 3가지. 요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쓰죠? 7, P, 5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치? 퍼뮤테이션이었습니다. 그치? 7P5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7팩을 그치? 7팩이 오니까 얼마? 2팩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가냐 혹은 감소함수.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은 이런 거잖아. 그냥 1대1 함수이면 되는 게 아니고 그치? 만약에 얘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요거는 그치?
요거는 1대1 함수이긴 하지. 근데 이거 증가함수는 아니지. 그치? 얘보다 얘가 더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큰데 함수값은 얘가 더 작잖아. 이거 증가함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그러면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야. 만약에 요렇게, 그치? 요렇게, 그치? 요렇게 간다면 되냐? 되겠지. 이거 증가함수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림을 몇 개나 그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치? 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가함수도 사실은 1대1 함수의 종류긴 하지. 그치? 얘랑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긴 다르잖아. 그치? 하지만, 두 놈의 함수값의 대소를 비교하면 이 녀석의 함수값보다는 항상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5개가 화살표 5개를 날리고, 이 Y 7개의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를 받는 놈은 5개긴 하지. 5개긴 한데 7개의 숫자들이 서로 다른데 그 중에서 5개의 화살표를 맞으면은 크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냐? 크기 순서가. 이게 증가함수가 되려면, 자, 이 구조가 되려면 이런 거야. 1, 2, 3, 4, 5, 6, 7 중에서 우리가 5개를 그냥 뽑아보자. 그냥 뽑아봐. 그거는 얼마지? 7 컨비네이션 5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5개를 뽑았어.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뽑았다 쳐보자. 그럼 뽑아놨으면 얘네들이 이제 화살표를 받을 텐데, 그치? 이게 증가함수가 되려면 가장 작은 숫자는 무조건 1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놈은 2랑 연결될 거야. 그죠? 세 번째로 작은 놈은 이렇게, 네 번째로 작은 놈은 이렇게, 다섯 번째로 작은 놈, 가장 큰 놈은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러면 순서는 자동으로 연결돼 버릴 거라고. 말뜻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냥 조합을 써버리는 거다. 감소함수도 똑같지. 감소함수 여기서 5개 뽑아. 뽑은 다음에 가장 큰 숫자를 얘랑 연결시켜버리면 돼. 두 번째로 큰 숫자는 얘랑 연결시켜버리고, 세 번째로 큰 숫자는 얘랑, 네 번째는 얘랑, 다섯 번째는 얘랑 연결시켜버리면 이게 감소함수가 돼버리겠지. 이해돼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거는 어차피, 그치? 이 중에서 뽑기만 해 놓으면은 크기 순서대로 자동으로 연결돼 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쓰겠다. 이해되겠죠? 네 번째는 지금 하는 거니까 답은 쓰겠는데, 그치? 이거는 중복조합이지. 그냥 7H5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지금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나오면 큰일 나. 자, 이 정도 기본 형태가 있어. 기본 형태.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게 중복순열, 일반적인 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 네 가지가 다 나오긴 다 나오겠지. 그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이 가장 기본형이야. 그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지. 그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지. 요게 겁나게 많이 나오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죠. 근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많이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제 함수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분할과 분배를 배우면은 좀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이 단원 자체가 바뀌어야 돼. 함수가 아니야. 그치? 이거는 순열 조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영역이. 그래서 간단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카운팅하는 방법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면은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Y는 공역이지, Fx는 치역이란 말이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그치? F의 개수를 물어봤대. 첫 번째 X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더래. 그치? 자, Y는 뭐 1, 2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 상태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는 겁나게 쉽게 찾을 수 있어. 그치? 왜냐면 딸랑 두 개밖에 없잖아. 우선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치역과 이 공역이 1인데 치역도 1,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거 있지. 얘 몽땅 다 1로 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림은 안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함수 이 중에서 얘가 그치?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들 중에서 안 되는 경우만 빼버려도 되겠죠. 전체 함수 개수는 몇 개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2개. 얘도 2개. 얘도 2개니까 그치? 2의 4승계가 전체 함수 개수잖아. 그 중에서 안 되는 놈 뭐야? 1로 몰빵하는 경우 2로 몰빵하는 경우 이 두 가지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4개가 되겠다. 그치? 얘는 좀 비교적 쉽지. 그치? 원소계수가 딸랑 2개만 있는 경우니까. 자, 근데 조금 꼬아놓고, 그치? 이제 똑같은데, 그치? 똑같은데, x가 1, 2, 3, 4, 5.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좀 커졌어. 그치? 그러니까 y가 1, 2, 3. 요렇게 나왔대, 요렇게. 아, 요때는 방금 썼던 요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전체 함수 중에서 뭘 빼야 되냐? 치역이 3개인 놈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 함수 중에서 치역이 하나로만 가는 놈들 다 빼버려야 돼. 그리고 2군데로만 가도 안 되지. 걔네들을 몽땅 다 빼버려야 된단 말이야. 자, 우선은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얘가 갈 수 있는 몇 개? 3개. 3개. 3의 5승계야. 그치? 잘 봐봐. 그 중에서 2개로만 집중해서 가는 놈을 빼버릴 거야. 2개로만. 그러면 1과 2로만 집중해서 가는 놈도 요런 건 빼버려야 되지. 그치? 1과 2로만 집중해서 가는 놈들은 몇 가지냐고. 그치? 자, 얘가 없다고 쳐보자. 1, 2 두 군데를 모두 날리는 함수야.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혹시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도? 그러니까 2의 몇 승? 5승계. 그 중에서 하나로 몰빵하면 안 되지. 지금 치역이 2개인 걸 빼버리는 거니까. 그죠? 빼기 2 이렇게 썼어. 그런데 지금 이 중에 1, 2, 3 중에서 치역이 1, 2로서 2개인 경우도 있지만 1, 3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2, 3인 경우도 있죠. 그 놈은 3가지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3시 2지. 1, 2, 3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잖아. 그리고 나서 뭘 빼야 돼? 하나로 몰빵하는 경우도 빼줘야 되죠. 하나로 몰빵하는 경우는 그치? 1로 다 가는 경우, 2로 다 가는 경우, 3으로 다니면서 그치? 3시 1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계산 얼마야? 이거 얼마지? 243이 나오겠고, 그죠? 30, 93이니까 답은 15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봐. x가 이번엔 1, 2, 3, 4, 5고 y가 1, 2, 3, 4 좀 많아졌어. 요 놈인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이거 빨리 찾아봐. 늘 같은 방법으로만 진행해야 되냐? 머리를 좀 써봐.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라고. 이렇게 되다가 같아지는 놈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1, x2, f의 x1, f의 x2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고 이렇게 되면 단조 증가. 상혁이는 숙제 다 했어? 스펙트럼 다 못했어? 그럼 너도 11시까지인데 외롭진 않겠구나. 너 안경 맞췄어? 네. 언제? 방학할 때. 계약할 때? 아니요. 방학할 때? 잘 좀 해. 480. 480? 좀 큰데? 수미 나왔어? 나온 사람 미승이 안 나왔냐? 나왔어? 얼마? 260? 어이, 정답이 없네. 이 정도도 못 맞추면 어떡해. 어? 뭐래? 100보다 큽니다. 200보다 커. 500보단 작아. 아이, 됐어. 답은, 왜? 겁나 어렵게 풀어, 그지, 여러분들? 답은 말이야 240개 아니냐? 자,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은 이게 5개지? 네. 이건 4개야. 얘가 하나 더 많지? 네. 그죠?
그러면 우리 비둘기집의 원리 알아? 응? 비둘기집의 원리 알고 있냐? 비둘기가 10마리인데 비둘기집이 9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모든 비둘기가 집에 들어갔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치? 적어도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한 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비둘기집의 원리야. 아니 그치? 함수 정의역은 5개인데 치역은 4개란 말이야. 그럼 필연적으로 두 놈이 한 군데로 갔겠지. 이제 두 놈이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어. 세 놈이 한 군데로 가면 안 되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둘이서 같이 갈 거냐. 그치? 5개들 중에서 2개를 뽑아봐. 52 뽑았어. 예를 들면 얘랑 얘가 같이 간대. 같이. 그럼 얘 4개의 덩어리가 됐지. 그 4개의 덩어리가 얘네 4개로 가는 거야. 얼마? 4팩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240 아니야? 240?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6개로 변해버리면 그때 조금 복잡해지겠지. 그때는 분할과 분배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우선은 아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이 정도만 나올 것 같아. 더 넘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잠깐 적어놔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가야 되지? 여러분들 분할 분배를 배웠냐? 응? 분할 분배 지금 하면은 혹시 괜히 골치만 아파지죠?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겁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 함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혹시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용도야. 수용도를 잘 그려봐야 돼. 여러분 수용도 그리는 게 왠지 그치?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이 안 들죠? 그치? 왜냐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림으로 푸는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산이야. 수용도도 그러니까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 수용도가. 그러니까 수능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들은 수용도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수용도를 풀 수 있는 범위 안의 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정답이 한 680까지 나왔다 쳐봐. 680까지를 수용도로 다 그리라는 게 아니야. 그치? 몇몇 형태만 딱 그린 다음에 그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쫙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곱하기 구조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용도를 잘 그려야 된다고. 자,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난 그 겨울에 말이야. 확통했지, 확통했잖아, 그치? 혹시 영걸쌤이랑 할 때 그 기억나나? 완전 순열.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지금. 교란 순열, 목모루트 순열, 난순열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이 지금 잠깐 나올 거야. 이제 교란순열이라 합시다. 정식 명칭은 되게 다양한데, 그치? 교란순열, 완전순열, 그치? 다 같은 말이야, 그치? 뭐, 그치? 목모루트, 그치? 투순열, 뭐 이런 예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래, 그치? 만약에 4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치? 요렇게 4명이 있었어, 그치? 근데 4명의 학생이 바이블 책을 다 걷었어. 4권을 걷은 다음에 막 뒤섞은 다음에 다시 딱 나눠줬더니 각자 다른 사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다시 말해서 4명의 학생으로부터 내가 어떤 수험표를 걷었는데 수험표를 섞어서 다시 나눠줬는데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라는 거야. 지금 4명일 때는 그놈을 우리는 수열 문제로 봤을 때 A4라고 하자고. A1일 때는 몇 가지겠냐?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내가 수험표 하나를 걷었어. 그리고 나눠줬는데 얘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1은 뭐겠어? 0이야, 0. 그치? A2는 뭐겠냐? 내가 2명으로부터 걷어서 나눠줬더니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갖는 경우는 한 가지지 둘이 바꾸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걸 A2라 그래. A2는 몇? 1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A3은 몇 가지겠어? A3까지만 생각해보자. 요렇게 걷어서 내가 막 섞어서 줬더니 다 엉키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1, 2, 3이야, 번호가. 그러면 1, 2, 3 이렇게 돼도 되지. 1, 2, 3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치?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그게 네 가지로 넘어들수록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치? 네 가지 때부터는 우리 뭐 수용도를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반화 시킨 내용이 이런 거래. 잘 봐봐. X는 집합이 1, 2, 3, 방방방, N 이렇게 있어. 그치? 원소가 1부터 N개까지 있대. 그리고 함수 F는 말이야. X에서 X로의 함수고, 그치? 1대1 대응이래. 그치? 1대1 대응은 반드시 하나끼리만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야. 그치? X에 속한, 그치? 임의의 A에 대하여 FA가 A인, 그치? F의 개수를 AN이라 합시다. 그치? 이렇게 써놓으면 A1은 얼마지? 방금 얘기했잖아. A1은 얼마야? 0이라고. 그치? A2는 1이야. A3은 2고. 그치? A4는 누구? 방금 뭐 A4는 구해보자. 그치? A4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지. 그치? 자, 봐봐. A4부터는 직접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수용도로. 1, 2, 3, 4가 있고, 그죠? 여기도 1, 2, 3, 4인데 1이 1로 가면 안 되는 거지? 2도 2로 가면 안 되는 거고 3도 3으로 가면 안 돼. 4도 4.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 가능하지. 그치? 그죠?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식의 연결관계의 함수가 몇 개 나오냐 이거지. 그치? 지금 이렇게 됐다면 요 놈이 뭐지? 요게 F1인 거지. 요 놈이 F2야. 요 놈이 F3이지. 요 놈이 F4라고. 다시 말해서 F1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F2도 2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F3도 3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F4도 4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값으로 같다고.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써봐. 여기다 F1 쓰고 F2 쓰고 F3 쓰고 F4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 실제 해당되는 값을 쓰는 거야. F1이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1, 2, 3, 4를 쓸 텐데 1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안 되니까 2나 3이나 4가 올 수 있겠죠. 이 밑에 올 수 있는 숫자. F1에 해당되는 숫자 말이야. 1이 안 되지. 그러면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4인 경우도 있지. 그 중에서 2인 경우 하나 딱 쓰자고. 2인 경우. 그럼 2인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수형들을 쓸 텐데 여기가 2인 경우랑 맨 앞에 F1이 3인 경우랑 F1이 4인 경우랑 뭐 차이가 없지 사실은. 그럼 맨 앞에 2인 경우를 쭉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3을 해주면 되겠지. F1은 2 또는 3 또는 4가 가능하니까. 그죠? 자, 맨 앞에 2인 경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자는 1, 3, 4 중에서 그치? 다 올 수 있지. F2니까 1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 2를 썼을 때 2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숫자 3, 4가 남았는데 여기 3, 4 오면 안 되죠. 여기는 4, 3으로 와야 되겠지. 4, 3으로. 이해되겠어? 2, 3을 썼단 말이야. 2, 3을. 그럼 1, 4가 남았는데 1, 4 쓰면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여기는 뭐 4, 1로 결정이 돼버리겠지. 왜냐면 2, 4를 썼으니까 1, 3이 남았는데 3, 1이면 안 되지. 반드시 1, 3으로 나오겠다. 맨 앞에 2인 경우 몇 가지? 3가지니까 전체 몇 가지겠어? 9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A5를 한번 구해봐.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강성우 시험이 언제냐 연관아? 나왔어? 네, 9월 오늘이 9월 19일인가? 8월 19일인가? 한 4주 그러니까 4주 후에. 범위도 나왔어? 4주 후 월요일. 범위는 그 수원 안 들어가고요. 1, 2, 3인데 함수는 다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랑 절대부등식 네. 그리고 함수 정도? 함수. 근데 함수는 그 부분만 나갈 수 있고.
무지하게 조금 나오네. 네. 수학 한 9월 14일, 15일 시간. 우리는 조만간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구나. 나온 사람 얼마? 44. 44 나왔어? 몇 가지 나왔어? 이게 몇 가지 나왔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11가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그래서 44가지 나와야 되지. 몇 가지 나와? 네. 44가지 나왔어? 아니요. 잘해. 응? 김이 나왔어? 왜 안 해, 너? 어? 연습장이 없어? 연습장 필요한 사람 있어? 연습장 필요한 사람. 44가지 나오잖아. 응? 이걸 겁나 못해, 그치? 응.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숫자를 써봐,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보는 거야, 그치? 아, 여기에는 1이 오면 안 되네, 그치?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잖아. 그치?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니. 네 가지가 되겠네. 그럼 2인 경우 쭉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4를 해줘야 되겠지. 그죠? 곱하기 4라고. 그럼 2를 썼으니까 2는 살짝 지워놓고 1, 3, 4, 5를 다 쓸 수 있죠. 2 밑에는. 그죠?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연결되겠네. 2를 썼으니까 3, 4, 5를 쓸 텐데 여기 3이니까 안 되죠. 그럼 4랑 5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쭉 구체적으로 써. 2, 1, 4를 썼으니 3, 5가 남았는데 3, 5는 안 되지. 그치? 5, 3으로 결정되겠지. 2, 1, 5니까 3, 4가 남았잖아. 그치? 여기는 3이고 4로 나오겠지. 그치? 2, 3을 썼대. 2, 3을. 그럼 1, 4, 5인데 여기 3 밑에니까 여기 다원에 1, 4, 5가 모두 다 가능하겠네. 그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 2, 3을 썼으면 여기는 5, 4를 써야 되겠네. 5, 4. 그 다음에 2, 3, 4를 썼으니까 1과 5니까 여기는 그치? 5, 1을 쓸 수밖에 없겠죠. 2, 3, 5니까 1, 4니까 그죠? 말 그대로 1이랑 4를 쓸 수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도 써줘야 돼. 사실은 얘랑 똑같긴 한데 나머지도 써줘야 됩니다. 2니까 그치? 4, 여기 뭐 있지? 2, 4를 썼으니 1, 3, 5인데 여기가 3이니까 그죠? 1이랑 5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2랑 5를 썼어. 여기는 1, 3, 4가 남았는데 3이 안 되니까 그치? 1이랑 4만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2, 4, 1이니까 3, 5가 남았지. 3, 5. 3, 5가 남았는데 여기 3, 5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5,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 4, 5야. 그러면 1, 3이 남았네. 1, 3. 여기 4니까 둘 다 가능하잖아. 그치? 1도 되고 3도 돼.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여기 1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2, 5, 1이야? 그러면 3, 4가 남았잖아. 3, 4. 여기 4니까 안 되겠지. 3이 되겠네. 3. 그럼 여기는 4로 완성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2, 5, 4니까 1, 3이 남았냐? 1, 3, 1, 3 다 되지. 그치? 여기다. 1도 되고 3도 되고 3이 되고 1이 될 거 아니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 그치? 11가지 곱하기 얼마다? 4. 그래서 답은 얼마지? 44가지가 되겠지. 그치? 아이 젠장이 겁나 많네. 그치? A6은 얼마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65가 되겠다. 쭉 나오겠지.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이게 겁나게 유명한 순열이거든. 그래서 뭘 어디까지 외워야 되면 여기까지 외워. 여기까지. 그치? 0129 44 이거 외우자. 잘 안 외우죠? 여러분들 핸드폰 비밀번호로 만들어놔. 아, 비밀번호 내 자리지. 0129 44 이걸 외워. 0129 44 알겠습니까? 겁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5명의 학생이 있어. 6명의 학생이 있었대. 6명. 6명의 학생에게서 수험표를 6명을 다 거둔 다음에 무작위로 나눠줬더니 그 중에서 2명은 자기 자신의 것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받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6명 중에서 2명은 제대로 받고 4명은 엉터리로 받는 경우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6명 중에서 제대로 받는 학생 2명을 뽑아줘야 되지. 얼마야? 6시 2지. 그치? 그럼 남은 4명이
서로 엉켜야 되겠죠. 그치? 예를 들면 1번부터 6번까지 학생이 있는데 1번과 2번은 제대로 받았대. 그러면 3, 4, 5, 6 이 4명이 서로 혹시 번갈아가면서 받아야 되지. 그게 뭐지? A4잖아, A4. 끝났잖아.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때마다 이거 수험표 그릴 거야? 아니지. 이거 얼마지? 6, 5, 30, 15 곱하기 A4는 9니까, 그죠? 답은 135가지로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 0, 1, 6, 5, 44 이거 외워야 된다. 근데 이것도 외우고 요 놈에 대해서 점화식이 나오겠죠. 점화식. A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점화관계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지금 설명해봤자 소용도 없고 여러분들 그치?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봤자 어차피 다 까먹고 현학이야 현학. 나중에 순열조합 할 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거고 일반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항 AN은 야 여러분 우리가 요거 있잖아. 요 점화관계를 알면은 A0과 A1과 A2만 알면 나머지 다 찾겠죠. 여기다가 그치? n에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곱하기 2니까 그치? 2 나올 거 아니야. 그치? 2 집어넣으면 A2, A3은 그치? A4가 나오겠지. 쭉 초기값 2개만 알면 요 관계식을 알잖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더 강력한 건 일반항이야. 일반항. 일반항은 이렇게 쓰겠다. A에는 참고로 적어놓기는 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나 이 일반항보다는 그냥 외워서 쓰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0, 1, 6, 5, 44. 그리고 좀 더 만약에 학교 서술형으로 냈다. 그럼 수용도 쓰면 돼. 수용도. 수용도가 아주 수용도는 정석적인 풀입니다. 1 마이너스 1팩 더하기 2팩 마이너스 3팩 더하기 방방방 n팩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A5를 한번 계산해보자. A5는 5팩 1 빼기 1팩 더하기 2팩 빼기 3팩 더하기 4팩 빼기 5팩 이렇게 나오겠지. 자 계산을 해보자. 요거 어차피 없어지죠. 요거 계산은 얼마야? 543이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렇게 계산은 얼마야? 54 나오고 더하기 5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얼마야? 65지. 65 빼기 21이잖아. 그래서 44까지 나오기도 하죠. 이해되겠지? 자, 이거 적어. 저희 학원에서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수열과 조합에서 나오지. 물론 책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니까 보통의 저 점화관계를 유도한다든지 그죠?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여줬던 학생들은 거의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갈 때쯤 그때쯤에 한 번쯤 보여주긴 할 것 같아. 근데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2학년 때 막 갓 확률과 통계를 배웠는데 그거 보여줘봤자 그냥 멘탈만 붕괴될 겁니다.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도를 잘 그리는 연습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수용도 잘 그려야 돼. 수용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죠? 이제 교란 순열 하나 했어. 그치? 교란 순열 하나 했고. 지우자. 지운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 그치? 합성함수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합성함수. 그치? 이런 게 있대. F는 XX, X로고, 그치? 1대1 대응이래, 그치? 근데, 첫 번째는, 그죠? F의 FX는 X인, 그치? F의 개수, 이런 거, 그치? 두 번째는 어떻게? F의 F 세 번 합성했더니 X인, 그치? F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겠죠. 종종 나오잖아. 그죠? 자, 이를테면은
X라는 원소가 여러분 간단하게 1, 2, 3, 4 이 정도 4개로만 보내고 4개로. 그치? 5개? 아이, 4개. 그치? 1대 1번. 요 조건이야, 요 조건. 그치? F, 그리고 F는 X에서 X인, 그치? 1대1 대응이라고 합시다. 1번은 F.F는, 그죠? X인 F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번 합성을 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된대.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써야 돼. X를 쓰고, X를 쓰고, X를 쓰겠죠. 여기 뭐 1, 2, 3, 4. 여기도 1, 2, 3, 4.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F의 룰이 동일하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합성돼서 1로 가야 돼. 그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치? 모든 원소가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갔다가 쳐보자. 그럼 얘도 1이 1로 가니까 얘도 1이 1로 가니까 동일한 F니까.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 되겠지. 그럼 1이 최종적으로 1로 오고, 그치?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런 F가 몇 가지냐? 일단 한 가지 나오겠지. 그치? 한 가지 이렇게 쓴다고. 두 번째는 꼭 이래야만 되냐 이거지. 그치? 아니 1이 1로 안 가고, 그치? 1이 2로 가. 그치? 그러면 1이 2로 갔는데 궁극적으로 1이 1로 가니까 2는 1로 가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 1이 2로 갔으니까 여기서도 1이 2로 가야 할 거 아니야. 그죠? 2가 1로 갔으니까 여기서 2도 1로 가면 되겠죠. 만약에 F가 이렇게 돼도 되지 않냐? 그럼 1이 합성돼서 1로 가고 2도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갔으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두 놈만 크로스 시켜도 되지 모두가 크로스 시킬 필요는 없잖아.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쓰는 거지. FA는 B이고 FB는 A 이런 형태가 한 쌍 나올 때 한 쌍. 그죠? 그러면 1, 2, 3, 4 지금은 1이랑 2라는 숫자가 서로 크로스 됐죠. 꼭 얘네 둘이 크로스 돼야 돼? 아니지. 1이랑 3이 크로스 될 수도 있잖아. 뭐 2랑 4랑 크로스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지금은 1이랑 2가 서로 크로스 됐으니까 1, 2, 3, 4 중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놈 중에서 1, 2를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그냥 두 개를 뽑는 방법만 생각해도 되죠. 뽑아서 뽑힌 놈도 그냥 크로스 시키는 거야. 몇 가지? 4 컨비네이션 2가지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이게 몇 가지냐? 4, 3, 2니까 이건 6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이게 몇 개? 2쌍이 나올 수도 있지. 2쌍. 그죠? 그러면은 이게 좀 까다롭단 말이야. 얼핏 보면은 만약에 4명이 있는데 4명. 그치? 저 뒤에 4명이 있는데 4명을 둘둘씩 조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냐? 짝짓기 하는 방법 몇 가지야? 예를 들면 지난 그리스 월드컵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치? 브라질 월드컵이었지? 근데 브라질 월드컵은 최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4개 그치? 아무튼 월드컵만 하면 좀 한숨밖에 안 난다. 자, 2쌍 만드는 방법 몇 가지야 이거? 생각해봐. 4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아. 걔네들 짝으로 넣어. 4C 2지. 그럼 남은 2명 있지. 2명에서 2명을 뽑아. 니들 짝해. 이렇게 하면 이건 몇 가지야? 이건 몇 가지지? 이게 6이고 얘는 1이니까 이거 6가지지. 근데 실제로 6가지냐? 4명을 짝짓는 방법은 혹시 예를 들면은 이렇게 4명 있다고 쳐보자. 요렇게 짝이 될 수 있겠고 요렇게 짝이 될 수도 있고 크로스 될 수 있죠. 몇 가지? 실제로는 3가지야. 3가지인데 여기서 계산은 6가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할 분배 문제야. 곱하기 얼마? 2팩을 해줘야 된다고. 좀 골치 아파지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분할 분배까지 설명해야 되나? 응? 근데 분할 분배가 뭐 지금 설명하면 안 되나? 아니야, 지금 설명해도 돼. 그냥 설명해 볼게. 그냥 들어봐. 분할과 분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분할은 말이야 말 그대로 나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은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대. 4명. 그치? 4명을 2개 조로 나누는 거야. 그치? 두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따져보자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치? 홀수를 좋아하잖아. 3, 4, 5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1명이랑 3명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 그런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봤더니 그치? A랑 B, C, D 이렇게 얘네들끼리 짝이고 얘네 혼자. 그치? B 그리고 뭐 A, C, D 그 다음에 C, A, B, D 그치? 그 다음에 D, A, B, C 몇 개요? 실제로 4가지 방법이 나오겠다. 4가지. 그러니까 요 방법 이거잖아. A, B, C, D 4명 중에서 일단 1명 먼저 뽑아. 그 뽑은 놈을 그치? 야 너 혼자 너 혼자야. 남은 그 다음에 그냥 얼마? 그러면 4시1이지. 그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몽땅 다 뽑아. 3시3 이렇게 나오겠죠. 요 계산은 얼마지? 요 놈은 4고 요 놈은 1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4가지가 나왔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엔 A, B, C, D를 우리가 2명씩 사이좋게 나눌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고. 나눠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A, B랑 한 짱이고, 그치? C, D랑 이렇게. 그 다음에 A, C랑 B, D. 그 다음에 A, D랑 B, C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치? B, C랑 A, D도 나오고, 그죠? B, D랑 A, C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C, D랑 A,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치? C, D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야. A, B랑 한 세트고, 그치? C, D가 한 짝일 때 얘랑 사실 얘는 같은 거 아니냐? 그치? 누가 한 조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같은 거야, 요거. 그리고 A, C랑 같이 편먹고 B, D랑 편먹는 건 여기도 있지. 요것도 같다고. 요것도 같지. 근데 만약에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6가지 같지만 실제는 3가지지, 3가지. 같은 경우니까 이거. 같은 경우잖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이 4명을 둘룰로 조를 만드는 방법은 실제로 3가지라고. 근데 3가지를 어떻게 카운팅 해야 되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럼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또 뽑았어. 그럼 요거 계산하면 6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봐봐. 4명 중에서 초반에 2명을 A, B를 뽑고 나중에 C, D를 뽑나? 초반에 C, D를 뽑고 나중에 A, B를 뽑나? 같은 상황이지. 결과는 같잖아. 그러면 이 2명을 동일한 수 둘씩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누구를 먼저 뽑고 누구를 나중에 뽑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뽑고 누구를 나중에 뽑은 이 순서 성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야, 두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순서 성분 몇 가지냐? 2팩이지, 2팩. 그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슷한 예로 A, B, C, D, E, F 이 6명이 있대. 6명. 얘네는 인원수 자체가 동일하지 않잖아. 같지 않죠. 중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잖아. 1명과 3명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 여기서는 둘둘인데 A, B를 먼저 뽑고 C, D를 나중에 뽑는 경우나 이런 경우 같기 때문에 그치? 동일한 개수가 나왔을 때 이 개수의 덩어리가 2개잖아. 2개.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준 거라고. 만약에 A, B, C, D, E, F를 3명씩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우선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런데 처음에 A, B, C를 뽑고 나중에 D, E, F를 뽑는 이런 경우랑 처음에 D, E, F를 뽑고 나중에 A, B, C를 뽑는 경우랑 똑같지. 얘네를 먼저 뽑고 얘네를 나중에 뽑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지. 그죠? 이 두 조의 순서니까 얼마? 2팩이지, 2팩. 2팩으로 나눠버리면 돼. 알겠어? 반면에 얘네들 둘로 뽑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일단은 6명을 어떻게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남은 4명 중에서 또다시 2명을 뽑아. 남은 2명 중에서 또다시 2명을 뽑아.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되냐 이거. 이거는 3팩. 왜냐면 세 덩어리잖아. 세 덩어리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야? 3팩이지, 3팩.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말도 이해돼? 이해되냐 안 되냐? 만약에 A, B, C, D, E, F 이 6명을 2명, 1명, 1명 이렇게 4개 조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이거 순서 상관없습니다. 6명 중에서 2명 뽑고 남은 4명 중에서 2명 뽑고 2명 중에서 1명 뽑고 1명 중에서 1명 뽑아.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 2팩으로 나눠줘. 얘네들끼리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2팩으로 나눠줘. 요거야 요거. 근데 이 계산이랑 선생님 처음부터 1명, 1명, 2명, 2명 이렇게 뽑는 경우랑 이거랑 다릅니까? 똑같아.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6C 1이 되겠고 그죠? 5C 1이 되겠고 4C 2고 2C 2고 곱하기 똑같이 2팩 2팩 요거 계산하면 요 계산이랑 똑같습니다. 알겠냐? 이게 바로 뭐라고? 분할이야 분할. 알겠죠? 이게 분할이야. 그러면 분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분배. 분배는 겁나 쉬워. 분배는 이렇게 분할해 놓고 나서 그치? 배치까지 해주는 거야. 배치까지. 자 만약에 잘 봐봐. A, B, C, D 4명을 1명과 3명으로 분할했어. 그치? 4가지 나오지. 그런 다음에 1명과 3명으로 나눠놓고 야 1명인 녀석은 A 교실로 가고 3명인 녀석은 B 교실로 가. 그치? A 교실과 B 교실로 이 두 조를 각각 배정해 줄 수 있지. 배정하는 방법. 1명이 A조로 갈 수도 있지. A 교실로 갈 수 있지만 1명이 B 교실로도 갈 수 있잖아. 전체적으로 나눠놓으면 이게 4가지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 배치까지 하는 게 몇 가지야. 이 두 덩어리를 2가지에다 배치하는 건 얼마? 2팩.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분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도 어때? 이 두 녀석을 둘씩 나눈 다음에 배치까지 시켜주는 거는 그치?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어떻게? 2팩을 해버리면 이게 분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4명을 말이야 둘씩 나눈 다음에 2대의 자동차에 태우는 방법이야. 그치?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어주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그게 배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둘둘둘 이렇게 셋셋셋 이렇게 나와서 곱하기 얼마? 얘도 2팩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되냐? 아니 6명을 3, 3으로 나눈 다음에 분할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여기까지 해주면 분배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 곱하기 여전히 3팩 이렇게. 자 문제는 요거지 요거. 6명을 둘둘 하나하나 분할했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4대의 차에다 나눠서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여기서는 이때는 4팩을 써버리면 되겠지. 그냥 4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분할이고 분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야. 이 내용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사실 이 내용이 다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적어도 저건 나중에 배워도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 아니란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지금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지금 고난도 문제를 겁나 어렵게 풀어야 될 문제를 상당히 손쉽게 풀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자 필기하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뭐 차. 아직 5분밖에 안 됐는데. 뭘 5분밖에 안 돼. 15분 된 거 같아. 지금 내가 함수를 가르치는지 순열조합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자 누구야? 빨리 들어와. 정우랑 또 누구지? 자 이거 하다 말았잖아 지금 이거. 다시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아 선생님 저요 여기서 왜 4팩을 안 나누고 왜 2팩씩 2번 나눠요? 같은 것 숫자들이잖아. 네. 2개 2개 조. 2개 2개 조랑 2개 1개 조는 서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지. 묶음조 자체가 다르잖아. 아까 1명 3명 뽑았을 때는 얘네들 2팩으로 안 나눴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치가 바뀐들. 아니 그러니까 1명을 뽑고 3명을 뽑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지. 얘네들은 숫자 자체가 다르면 같은 경우가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같은 경우들끼리만 서로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둘둘씩 뽑은 얘네들이 숫자가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놈들이 둘 이렇게 나왔잖아. 예를 들면 A, B라 한 조고 그치? C, D가 나오겠고 E, F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다음 요놈이 처음에 CD를 뽑고 그치? 두 번째 A, B를 뽑고 그치? 그 다음에 뭐 F를 뽑고 E를 뽑는 경우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이거는 사실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같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같은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같은 거라고. 이렇게 뭐 C, D랑 A, B랑 그죠? E랑 F 요거 다 같은 거야 이거다. 얘네들끼리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순서 성분을 없애버려야 돼. 얘네들끼리 순서 성분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해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지? 두 쌍일 때는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준 겁니다. 되겠지? 그러면 좀 더 지운다. 만약에 얘네들이 그치? 2번 그래서 F의 FX가 그치? X인 경우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3번 합성됐어. 그치? X 그치? 여기 F 그치? 1, 2, 3, 4 그치? 아이 다 써야 돼. 1, 2, 3, 4 1, 2, 3, 4 1, 2, 3, 4 그치? 나중에 훗날 요것도 점화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치? 우선은 갈 수 있는 경우 모든 자기 자신이 자기로 가도 되지. 첫 번째 FA가 A인 경우 한 개 나오겠지. 한 개 그치? 두 번째는 자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지.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우리가 항상 낯선 문제들은 선생님들도 낯선 문제를 보자마자 풀 거 아니야? 아니야. 해보는 거야 직접. 해보고 그 조건에 맞게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1이 2로 가는 경우를 보자고. 그치? 그럼 1이 2로 갔지, 그치? 1이 2로 갔어. 근데 2가 만약에 1로 가버리면 다시 2로 가버리니까 1이 최종적으로 2로 가는 일이 생기죠? 그럼 2가 1로 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2가 만약에 2로 갔다고 쳐보자. 2가 2로. 그럼 2는 계속 2로 가는 거니까 결과 1이 2로 가는 거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2는 1로 가도 안 되고 2로 가도 안 되니까 2가 3으로 갔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1이 1로 가니까 3이 이제 1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겠지. 그럼 봐봐. 2는 3으로 갔어. 2는 3으로. 2는 3으로. 그치? 3은 1로 갔어. 3은 1로 갔어. 그치? 3은 1로 갔어. 이렇게 되면 세 개가 맞물려 버렸죠. 1은 쭉 가서 1로 가고 2는 쭉 가서 그치? 2로 가고 3은 쭉 가서 3으로 갔잖아. 1, 2, 3 요 세 놈이 맞물리면 되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는 그치? FA는 B고 FB는 C고 FC는 뭐지? 다시 A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A, B, C 세 녀석이 한 세트를 이루는 건 몇 가지야? 4시 3가지지.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잖아. 4개 중에서 지금 1, 2, 3이 뽑힌 거야. 그죠? 끝이야? 아니지. 곱하기 2가 나오겠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4는요? 4는 지끼리 그냥 가라 그래 그냥. 그죠? 왜냐면은 왜 2지? 1, 2, 3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이 가는 이런 구조도 있지만 그치? 1, 2, 3, 1, 2, 3에서 1이 3으로 가고 그치? 2가 1로 3이 2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치? 1, 2, 3이 맞물리는 경우는 방향이 두 가지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곱하기 2가 나온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1000원빵 문제. 다 맞춰야 돼. 하나당 500원이야. 다 맞춰야 돼. 그래. 다 맞춘 학생한테만 주겠다. X는 말이야. 1, 2, 3, 4. 근데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쉬워. 그치? F는 X에서 X로 1대1 대응이야. 1대. 우선은 F의 FX. 그걸 X인 F의 개수. 그치? 개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F의 FX X인 F의 개수를 그치?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 자, 계산해봐. 자, 어서 적고 풀어. 자, X가 있는데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이 있어. 그치? 우선 여기도 F고 여기도 F야. 그쵸? 첫 번째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한 개 나오겠지. 그치? 자, 두 번째는 이게 두 번 합성돼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크로스 시킬 수 있지. 크로스 시킨 놈이 한 쌍 나올 수 있지. 한 쌍. 그치? 얼마? 6C2가 나오겠네. 6C 얼마? 6, 5, 30,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로스 시킨 놈이 두 쌍 나올 수 있지. 두 쌍. 그지? 그러면 6시 2, 4시 2 끝이냐?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2팩을 해줘야 돼. 2팩을. 그치? 둘을 먼저 뽑고 나중에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둘씩 뽑힌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거 얼마야? 15 곱하기 4, 3에 2에 또 2니까 그쵸? 45가지 나오나? 그 다음에 얼마? 여기다 4가지 그치? 세 쌍 나오는 경우 있죠. 6시 2, 4시 2, 2시 2 곱하기 얼마? 3팩 이렇게 써야 되겠지. 6, 5에 2고 그치? 4, 3에 2고 그 다음에 여기 6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거 얼마? 15 나오겠다. 이제 얼마? 76까지 나오겠네. 76. 그치? 자 그러면 이게 A가 76이야. 그치? B는 어떻게 해? 3번 합성해야 돼. 3번.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 그치? 첫 번째는 FA가 A인 경우 그치? 한 개 나오겠지. 한 개. 그치? 두 번째는 FA는 B로 가고 FB는 C로 가고 FC는 A로 가는데 A, B, C가 한 쌍 나올 수 있잖아. 한 쌍.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6시 3이지? 끝났냐? 곱하기 얼마? 2팩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A, B, C가 맞물리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는 게 A가 C로 가고 그치? C가 B로 가고 B가 A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두 쌍이 있는 경우 있죠. 두 쌍. 그치? 두 쌍은 우선 6개 중에서 3개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3개 뽑아. 그 다음 얼마? 여기 2팩으로 해줘야 되겠지. 분할해 준 거잖아. 분할. 그 다음에 분할되어 있는 이 세 덩어리를 맞물리는 방법 얼마? 2팩, 2팩 이렇게 나오겠지. 요 녀석이 두 가지 나오고 이 녀석도 두 가지 나올 거 아니야. 맞물리는 방법이 말뜻 이해돼? 그래서 이거 얼마 이거? 6, 5, 4에 그치? 3이 곱하기 2니까 그치? 이렇게 40까지네 이거 그쵸? 6, 5, 4에 그치? 요는 3이 나오겠고 그치? 이거 없어지게 곱하기 2네 그치? 똑같네 40 토탈 얼마다? 81까지 나오겠지 B는. 그래서 답은 157 나오겠네. 그렇죠. 선생님 숫자를 알고 있었어. 워낙에 많이 이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그렇죠. 아 정우가 맞췄네. 네, 근데 5개로 복잡하게 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5개로도 할 수 있겠지. 시험 함수 유형에서 함수 단원에서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면 보통 정의역이 원소가 한 4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여기 있다. 근데 함수의 개수 세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확통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쯤 정리하자. 이쯤. 그치? 그 다음에 5번째로 여러분들이 그치? 5번째는 뭐 그치? 함수 방정식 형태가 있는데 함수 방정식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첫 번째는 그쵸? 어떤 그치? 대칭식을 이용한 함수 구하기. 그치?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대. 그치? 1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대. 그치? 임의의 x에 대하여 예를 들면 그치? f의 x 더하기 3의 그치? f의 뭐 2-x는 그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일 때 그치? f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간단하게 그치? f1 더하기 그치? f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치? 이런 문제들. 요 fx랑 f의 2-x는 요 놈은 어떻게 한 거냐 fx를 x 대신에 2-x로 바꾼 거잖아. fx를 어떻게 한 거야?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잖아 얘는. 그죠? 그럼 이미 x에 대해서 여기 성립하면은 요 문제의 파해법은 어떻게 되지? 그죠? 우선은 써. fx 3 곱하기 f의 2-x가 x제곱 마이너스 2x. 야, 좀 이쁘지가 않으니까 여기 4x라고 합시다. 4x. 선생님이 대충 문제를 지은 거잖아. 응?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근데 f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x 대신 뭘 집어넣지? 2-x를 다시 집어넣어봐. 그럼 요놈이 뭐가 돼? f의 2-x. 여기다 뭐가 돼? 여기다 2-x 집으면 이게 뭐가 되냐? 아니, 이 자리에다가, 그치? 2-x. 이게 뭐가 돼? 이게 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러면 이제 3 곱하기 fx가 되겠고, 그치? f의 2-x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2-x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귀찮은데, 여러분 다시 쓰면은 x-2의 제곱 빼기 7이죠? 그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2-x 집어넣었더니 얼마냐? x의 제곱 빼기 7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그치? fx 구해야 되지? 그럼 얘 죽여야 되지? 그치? 이게 1식이고 이게 2식이라면, 그죠? 뭐 1식 빼기 2식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나오겠지.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8fx가 나오냐? 그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빼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8 나오겠네.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8fx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따라서 fx는 8로 나눴더니 된장 얼마야? 4분의 1의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분의 1의 x고, 그치?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지. fx를 찾아버렸어.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말뜻 이해되겠어?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이런 굳이 유형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지 뭐. 혹시 굳이 유형이라고 하면 p 곱하기 그지 f의 x, q 곱하기 f의 뭐 혹시 뭐 a-x 뭐 그지 여기 뭐 혹시 gx 이런 구조,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꼴로 나왔다. x에다 뭘 집어넣지? 그냥 a-x 집어넣어서, 그치? 이 q가 있는 이 자리를 바꿔서 뱀뱀 빼버리면 fx만 찾아주면 되겠지. 이해돼? 되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살짝 바꿔서 두 번째는 이런 형태가 있겠지. fx 더하기 f에 뭐 x분의 1, 그치? 뭐 2, 그치? 뭐 3x 이렇게 나왔다. 그치? 요걸 때 f1 더하기, 그치? f2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이번엔 x 대신에 x분의 1이 온 거야. 그러면 원래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게 다시 x가 되냐? 다시 또 x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그치? 이해되겠지? 그럼 이 녀석이 풀이법은, 그치? 그냥 fx 써. 2f의 x분의 1 3x. 그 다음에 x에다 뭘 집어넣었죠? x분의 1로 바꿔봐. f의, 그치? x분의 1이 되겠고 2배, 요거 fx가 되겠지. 그치?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우리 요게 필요한 거잖아. 그치? 요거 죽여야 되지. 요게 1식이고 요게 2식이야. 여전히 1 빼기 2 곱하기 2식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요거 다 날라가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3fx 나오나? 3x 마이너스, 그치? x분의 2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3을 나눴더니 fx는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치?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죠? 그 다음에 숫자 1이랑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유형화 시켜버리면, 굳이 유형하는 게 웃기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잘 못하니까 유형화 시켜버리면 p 곱하기 fx, q 곱하기 f의, 그치? 뭐 x분의 1 구조, 그치? 그 다음에 gx 이런 구조죠. 이런 놈은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그냥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필기해. 오늘 수업으로 함수를 끝내야 되겠어. 그래서 금요일날 말이야. 금요일날 바이블이랑 스펙트럼 문제풀이를 쭉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넘어가자. 그 유리함수로 먼저 넘어가자. 모의고사 언제? 금요일날 본다니까. 수업 끝나고. 시험만 봐요? 아, 그렇구나. 아, 풀이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요. 아, 나는 모의고사 풀이가 잘 안 하는데.
뭐 월요일 뭐 금요일 날 보고 월요일 날 가지고 와. 질문 한 두세 문제 나오겠지. 그거 풀어주면 되지 뭐. 그리고 해설 보면 다 알잖아. 네, 그 수 진도 방송은 어디까지예요? 일단은 이달 말까지만 진도를 좀 뽑을 생각이긴 하거든. 근데 강선은 다음 주부터 조금 선생님이 몇 가지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응? 자, 대칭식을 이용해서 그치? 자, 두 번째는 내가 잘 안 하는데, 그치? 이 좀 쓸데없는 함수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치? 두 번째는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 있지, 그치?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은 유형이 있어, 그치? 임의의 x, y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꼴을 찾아내는 구조는 미분에서 나와. 미분. 그 미적분 원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고1 과정에서는 뭐냐면 그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을 찾아가는 일종의 퍼즐 맞추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적절한 숫자를 잘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의의 xy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다. 그치? 그리고 뭐 f1은 2일 때. 그죠? 뭐, 그치? 편의상 시그마 k는 1부터, 그치? 뭐, 10까지, 그치? f의 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그치? 아이, 짜증나네, 그치?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요런 꼴이야. 뭐,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우리가 f1 찾고, f2 찾고, f3 찾아도 되는데, 그치? 요식을 만족하는 fx는 뭐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편미분을 해보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단계로서 미분을 쓰지 않고서 연속을 증명해낼 수는 없다고. 그냥 x랑 x 집어넣으면 fx 되니까 f2x는 그치? f2x는 2 곱하기 fx 나오겠네,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은 f2는 2 곱하기 f1이니까 그치? 4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치? x 집어넣고 여기다 2x 집어넣으면 f3x가 나오겠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 아니야? 계속 찾아가는 그냥 뭐랄까 우리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추론에 의한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고1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나오겠고 혹시 고2 때는 편미분을 이용해서 아예 찾아버릴 수가 있다고. 자, 몇몇 형태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f의 x 더하기 y 이퀄 fx 더하기 fy 더하기 k 이렇게 상수가 나왔다. 상수, 그치? 그럼 요 놈은 0, 마이너스 k지.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 다시 계산하면 fx는 말이야, 그치? 뭐 ax 빼기 k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죠?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면? 아, 편미분을 쓰면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함수가 나오면은 숫자를 끼워 넣어서 뭐 스펙트럼에도 이런 문제 많았잖아. 숫자 끼워 넣어서 잘 찾아가는 거야. 현재 고1 과정에서는. 알겠습니까? 퍼즐을 잘 푸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지, 그죠? 뭐 몇몇 유형들이 있겠지. fxy가 fx 더하기 fy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요건 사실 뭐냐? 로그 함수지, 로그 함수, 그치? 여기서 이제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는 이런 말이 있을 거야, 그치? 훗날 배우게 될 fx는 뭐 로그 a의 x 이런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게. 참고로 저것만 나. 그 다음에 뭐 f의 x 더하기 y가 f의 x 곱하기 f의 y 이런 구조일 때는 요건 지수함수야. fx는 a의 x승 구조 이런 지수함수 구조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이거 말고 할 게 더 있는데 아이씨 뭐 안 하면 어때? 그치? 테스트에 넣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겁나 다 틀릴 텐데, 그치? 한 문제만 내두지, 한 문제만.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정리가 안 된다, 그치? x가, 그치? 만약에 정의역 x가 a이고, 만약에 스펙트럼에서 봤을 거야,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그치?
가 1대1 대응식. 이때 뭐 A의 범위 이렇게 물어봤죠, 그치? 이런 문제 있었잖아, 스펙트럼에. 그치? 근데 뭐 이건 당연한 1대1 대응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의 구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fx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죠. 대칭축이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럼 정의역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A가 그치? 여기 A라면은 이 구간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A가 여기 쓰면 되지. 따라서 A의 범위는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사실은 이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그래 아무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서는 지금 공역에 대한 조건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만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꾸준히 증가함수가 되도록.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정의역 그죠? X는 A 이고 그치? 공역 Y는 B 일 때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그치? 1대1 함수이기 위한 A의 그치? 범위와 그치? A의 뭐? 그치? A의 최소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A의 최소값. 그때의 B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골치 아프지, 그치? 자, 그래프를 봤더니 뭐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치? 대칭축은 1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계속 증가거나 계속 감소인데 x는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측 범위니까 증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게 1대1 함수여야 돼. 일단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제 함수 값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쳐보자. a.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그놈의 가장 작은 함수 값은 이놈이 잡히면 얼마지?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치역의 범위는 y의 범위는 가장 작은 놈이 얘잖아. 여기 이후로 쭉 올라가는 놈이니까. 그죠? 그럼 y는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그치? 근데 이게 치역이고 공역은 뭐야? 이거지. 근데 이게 1대1 함수라면은 공역 범위 안에 치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 놈보다 그치? b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a가 a의 최소가 될 때는 a가 1이면 되지. 1 집어넣으면 요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됐어?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좀 더 조건이 더 들어갔어. 알겠냐?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에 요 문제가 시리즈로 들어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 그리고 금요일 날 시험지 챙겨오도록 해. 알겠죠? 풀이를 좀 해줘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자리 옮기고 10분 후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다.